여러분도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이상한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예전처럼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조금 빠르게 일어나고 싶어도 허리는 마음처럼 따라오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해도 무릎이 먼저 허락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물병 뚜껑을 여는 일, 가벼운 장바구니를 드는 일조차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래. 이 나이면 약해지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조용히 소리 없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한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픈 것도 아니고 미리 신호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힘을 천천히 빼앗아 갑니다. 그것이 바로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 사르코페니아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걸음이 조금 느려지고 그 다음에는 예전처럼 균형이 잘 잡히지 않고 어느 날에는 작은 미끄러짐 하나에도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질 때마다 내 몸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외출이 망설여지고 멀리 걷는 것이 부담되고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덜 움직일수록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위험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근육 감소는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50세든 60세든 70세든 80세든 여러분의 근육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적절한 신호와 영향을 받지 못해 그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오랫동안 약하게 타오르던 모닥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꽃은 작아지고 빛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맞는 장작을 올바르게 넣어주면 그 불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을 깨우는 그 장작이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치즈는 너무 기름져. 치즈는 짜서 안 좋아. 나이 들어서는 치즈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60세 이후 근육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치즈가 몇 가지 있다면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과학적으로 근육 감소를 막고 근력을 높이고 균형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치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무거운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작지만 정확하고 충분한 방법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스스로 당당하게 걷고 싶은 분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해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잘 먹어요.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매일 고기, 생선, 달걀, 우유까지 다 챙겨 먹습니다.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문제는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몸이 그 음식을 아직도 제대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50세 이후부터는 소화 기능이 서서히 느려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는 약해지고 장에서의 흡수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고기 한 점이라도 30대는 90%를 흡수하지만 60, 70대가 되면 50, 60%밖에 흡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에는 또 하나의 큰 장애가 생기는데 바로 근육 합성 저항, 즉 근육을 만드는 신호에 대한 저항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몸이 그 단백질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스위치를 켜도 낡은 전구가 희미하게만 빛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많이 먹을수록 몸은 더 무거워지고 힘은 늘지 않고 근육은 약한 그대로고 손발은 떨리고 일어나기조차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에 식사를 몰아서 먹는 것입니다. 아침은 대충, 점심도 대충, 저녁에만 든든하게 먹는 방식. 하지만 근육은 하루치 영양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너무 많이 먹으면 남는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체중은 늘고 뱃살은 나오는데 팔다리는 계속 약한 것이죠. 이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들면
몸이 영양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식습관만 예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전략입니다.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먹는 것, 올바른 시간에, 그리고 나이든 근육이 가장 잘 흡수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어떤 단백질이 가장 흡수가 쉽고 약해진 근육 생성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50세가 지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단백질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잘 반응하는 단백질이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그것은 질기고 씹기 힘든 고기가 아닙니다.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무거운 식사도 아닙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근섬유까지 바로 전달되는 특별한 단백질입니다. 영양학에서는 이것을 류신, 이 풍부한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류신은 근육 생성의 시동 버튼과 같은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이 없으면 근육은 마치 자재는 쌓여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라는 지시가 없는 공사장과 같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근육은 재건하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먹는 양은 충분한데 힘이 약해지고, 많이 먹어도 근육이 줄어들고, 영양가 있게 먹었는데도 몸은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신을 얻기 위해 복잡한 음식을 찾을 필요도 없고 값비싼 제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수가 더 잘 되는 류신의 가장 쉬운 공급원이 바로 치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지요. 치즈는 지방이 많지 않나요? 나이 들면 치즈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치즈라고 해서 다 같은 치즈가 아니고 모든 치즈가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몇 가지 특별한 치즈만이 류신이 풍부하고 흡수가 쉬운 단백질을 제공하며 나이가 들며 약해진 소화기관에도 잘 맞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근육을 밤에는 지켜주고 낮에는 채워주고 활동 후에는 회복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치즈 3가지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답하셔도 좋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치즈가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집 냉장고에 치즈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있어요. 없다면 없어요 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시간에 먹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밤새 근육을 지켜주는 첫 번째 치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밤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하게 근육을 복구하고 다시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 짐을 드는 순간, 몸을 굽히는 동작 하나하나가 근섬유에 아주 미세한 손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밤에 몸이 그 손상을 복구할 재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면 다음날 아침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진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코티지 치즈, 커테이지 치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치즈가 싱겁다, 맛이 없다, 매력 없다고 말하지만 나이가 든 근육에게 이 치즈는 7, 8시간 동안 잠자는 동안 묵묵히 일을 하는 야간 경비원과도 같습니다. 코티지 치즈 반 컵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특히 카제인, 캐세인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카제인은 일반 단백질과 아주 중요한 점에서 다릅니다. 소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즉, 저녁에 코티지 치즈를 먹으면 단백질이 한 번에 흡수되지 않고 밤새 천천히, 꾸준히 혈액으로 공급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이 빠르게 흐르고 금방 사라지는 강물이라면 카제인은 오랫동안 일정하게 흐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물이 당신의 근육을 밤새도록 살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제인에는 류신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근섬유 복구를 시작하는 시동 버튼입니다. 즉, 코티지 치즈는 재료를 공급할 뿐 아니라 몸이 복구를 시작하도록 신호까지 보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예전처럼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신호가 있어야만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코티지 치즈의 또 다른 장점은 매우 부드럽고 씹기 쉽고 삼키기 쉽고 소화도 편하다는 점입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더부룩함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녁에 소량만 드셔도 식사 후 혹은 잠들기 30, 60분 전 몸속에서는 밤새 쉬지 않고 일하는 야간 복구팀이 가동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하루 종일 근육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두 번째 치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티지 치즈가 밤새 근육을 지켜주는 경비병이라면 파르메산은 낮 동안 활동하는 특수 부대입니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등장하는 순간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즈는 살찔까봐 잘 안 먹어요.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음식입니다. 파르메산 100개에는 35, 40개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이 숫자보다도 흡수력에 있습니다. 파르메산은 오랫동안 숙성됩니다.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백질이 미리 잘게 분해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약해진 소화기관이라도 큰 부담 없이 단백질을 곧바로 근섬유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파르메산에는 유당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분도 파르메산은 아무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워줄 뿐 아니라 파르메산에는 칼슘도 풍부합니다. 칼슘은 근육이 힘있게 수축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칼슘이 부족하면 전기가 빠진 기계처럼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매일 2, 3스푼 정도만 계란, 데친 채소, 국, 따뜻한 죽 위에 살짝 뿌려 드시면 식사 한 번 한 번이 근육을 위한 작은 주사가 됩니다. 파르메산이 좋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습관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적절한 순간에 조금만 더해주면 됩니다. 맛은 더 좋아지고 풍미는 깊어지고 근육은 조용히 하루하루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는 또 하나의 이점이 있습니다. 파르메산 속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즉, 근육뿐 아니라 뼈와 관절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밤에는 코티지 치즈가 근육을 지켜주고 낮에는 파르메산이 힘을 보태주더라도 운동 후 즉각적인 수리에는 반응이 더 빠른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세 번째 치즈입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티지 치즈가 밤을 지키는 경비원이고 파르메산이 낮에 움직이는 특수부대라면 리코타는 근육의 긴급 대응팀입니다.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 즉시 일을 시작하는 팀이지요. 리코타는 우유에서 가장 귀한 부분인 웨이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코티지 치즈에 들어있는 카제인이 천천히 소화되는 것과 달리 리코타의 웨이는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먹고 30, 60분이면 아미노산이 이미 혈액 속에 들어가 근육 섬유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즉 걷기만 해도 가볍게 스트레칭만 해도 집안일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기만 해도 근육 안에서는 이미 작은 미세 파열이 생깁니다. 이건 나쁜 손상이 아닙니다. 근육이 더 강해지기 위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몸에 필요한 재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미세 파열은 통증으로 이어질 뿐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코타가 아주 중요합니다. 웨이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리코타는 근육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황금 같은 타이밍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지연 없이 축적 없이 지방으로 변하지도 않고요. 게다가 웨이는 BCAA가 풍부합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리코타는 근육까지 이어지는 영양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또 하나, 리코타는 나이가 들수록 더 고마운 장점이 있습니다. 소금이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심장 건강에 좋고 부종을 덜 유발하고 소화도 편합니다. 식사 후나 가벼운 활동 후 리코타를 조금만 추가해도 몸에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술이 시작해도 돼. 재료가 충분해. 90일 동안 꾸준히 리코타를 먹은 고령층 참가자들에게서 근력과 균형 능력이 뚜렷하게 개선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몸이 마침내 제때 필요한 단백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걷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자주 뻐근하고 아프신가요? 단지 음식 하나만으로도 운동 후 근육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통증을 자주 느끼신다면 댓글에 저도 그래요 라고 남겨주세요. 불평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작은 약속입니다. 내 몸도 더 좋은 회복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싶으시다면 해볼게요.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누구에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다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시간에 이 3가지 치즈를 하루 동안 어떻게 조합하면 근육을 24시간 내내 채워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고 50세 이후의 생활 방식에 딱 맞는 방법입니다. 이제 각 종류의 치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코티지 치즈는 밤에 근육을 지켜주고 파르메산은 낮 동안 힘을 더해주며 리코타는 활동 후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잘못 맞춰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제 힘을 다 쓰지 못합니다. 근육을 기르는 일은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때, 알맞은 양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긴 밤을 지나면 근육은 고갈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빵이나 죽, 달달한 커피만 드신다면 근육을 키우라는 신호가 몸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에 빵 위에 리코타를 조금 바르거나 과일과 함께 코티지 치즈를 작은 그릇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근육 스위치가 켜집니다. 점심은 근육의 힘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파르메산이 최고의 역할을 합니다. 달걀, 채소, 수프, 죽 위에 파르메산을 2~3스푼만 뿌려보세요. 메뉴는 그대로인데 식사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후나 가벼운 활동 후 걷기, 집안일, 화분에 물 주기,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 뒤에는 리코타의 황금 시간이 찾아옵니다. 리코타 한 숟가락은 근육이 보낸 작은 손상 신호에 즉시 달려가는 수리 부대와도 같습니다. 저녁 잠들기 전에는 코티지 치즈가 다시 야간 경비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30, 60분 전에 조금만 드셔도 몸은 7~8시간 동안 근육을 차분히 회복시킬 재료를 얻게 됩니다. 보셨죠? 많이 드실 필요도, 복잡하게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적당한 양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작은 한 끼,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즈와 가벼운 움직임을 함께하면 근육 회복 효과가 2배로 높아지는 이유, 무거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무겁게 운동해야 한다. 힘이 세지려면 헬스장에 가야 한다. 내 나이에 그런 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지만 진짜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움직임입니다. 의자에서 몇 번 일어섰다 앉는 것, 10~20분 천천히 걷는 것, 벽에 손을 짚고 가볍게 밀어보는 것, 다리, 어깨, 엉덩이를 하루에 몇 번씩 부드럽게 구부리고 펴주는 것. 이러한 행동만으로도 근육 안에서는 작은 깨우는 신호가 생깁니다. 그 신호는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근육은 아직 쓰이고 있다. 유지해야 한다. 더 강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그 순간 좋은 단백질이 몸 안에 충분하지 않으면 이 신호는 금방 사라집니다. 몸은 대충만 수리하다가 멈춰버립니다. 반대로 가벼운 움직임 뒤에 리코타, 파르메산 혹은 코티지 치즈를 제때 먹어주면 회복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움직임은 설계도를 보내고 치즈는 재료를 보냅니다. 2가지가 만나면 근육이 제대로 다시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점은 이 효과 덕분에 나이 든 근육도 젊은 근육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선수처럼 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걷기 편하고 서 있을 때 안정감이 생기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 만큼은 충분히 강해집니다. 오래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아프도록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올바르게 먹는 것, 이것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지? 치즈 많이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바로 다음 부분에서 살찌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잘 키워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즈의 정확한 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셨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 해 동안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근육은 오늘부터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 3가지면 됩니다. 올바른 단백질을 먹고 올바른 시간에 먹고 매일 가볍게 움직이는 것. 정말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60, 90일만 꾸준히 해보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걸음이 더 안정되고 일어나는 것이 더 수월해지고 통증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내 몸에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작지만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해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오늘부터 바꾸고 싶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결심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가족 한 분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그분들도 이 이야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세 이후에 가장 효과적인 균형을 지키고 넘어짐을 예방하며 근육을 다시 깨워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3가지 가벼운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들었다 해서 끝내지 않고 정말 매일 더 강해지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언제 먹느냐가 수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을 다시 깨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영양은 전체 그림의 절반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평생 오해해온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무겁게 운동해야 한다? 아닙니다. 힘들어야 운동을 제대로 한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그냥 쉬어야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세 이후에 가장 효과적인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가벼운 3가지 동작을 알려드립니다. 이 동작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을 줍니다. 잠들어 있던 근육을 다시 활성화하고 균형 감각을 지키며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매일 걸을 때 몸의 안정감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고 도구가 필요 없으며 아프지 않고 무엇보다 매우 안전합니다. 근육을 먹여 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어나게 하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